제가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의 이색적인 경력을 찾다 보니까 가장 눈길이 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혜지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그 피아니스트를 하시다 정치인의 길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죠? 김혜지 의원은 뭐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와 함께 국회에 입성한 최초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이분 뭐 2살 때 이제 문지방에서 떨어져가지고 망막이 찢긴 후에 12살 때 이제 아예 실명이 돼가지고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고요. 국립맹학교 거쳐가지고 이제 일반 전형으로 이른바 이제 비장애인들하고 겨뤄가지고 아, 그래요? 숙명여대 피아노과 입학했고 졸업 후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가지고 그 박사학위를 땄고요. 그다음 2015년에 뭐 유니온 앙상블이라는 곳에서 예술 감독으로 일하면서 숙명여대에서도 피아노도 가르쳤고 2018년에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폐막식 피아니스트로 참가도 했고 근데 이분이 보니까 또 크로스컨트리도 하고 뭐 마라톤도 하고 이렇게 운동 쪽에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컨트리 선수로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메달도 땄더라고요. 야,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도 이렇게 불리한 조건 내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분인 것 같은데 그 김혜지 의원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또 보면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은 그 당론과 다른 의견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단 뭐 당장 대표적인 게 그 전장현 그 시위할 때 같이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준석 의원은 이게 저기 이준석 의원이 비판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다른 길을 간 거죠. 그리고 간호법도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저거겠죠. 그 윤석열 그 불법 계엄 때 본인이 담을 넘어서 가려고 했는데 못 넘어갔다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전화해서 위험하다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못 갔다고 했는데 당시 그 다음 날 이제 뭐라고 페이스북에 남기냐 하면 그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그래서 자기가 담장에 모조의 진입이 불가능했는데 늘 이게 배리어 프리를 얘기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배리어를 뭐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마음은 뭐 100만 번은 찬성 버튼을 눌렀을 것 같다. 해제 결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도 민주주의는 멈춰서거나 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명확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윤석 이게 확 드러난 거는 그 윤석열 탄핵 결의안 1차 표결 때 12월 7일 날 지난해 그 국민의힘이 안 들어가기로 당론 결정했는데 안철수, 김상욱 의원이 들어가고 갑자기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김혜지 의원이 보좌진 부축받으면서 들어갔다 기억납니다. 나왔죠.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잘 몰랐잖아요. 김혜진 의원이 어떤 생각인지. 그래서 그때 이제 물론 이게 표결이 성립을 안 해가지고 까지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의원총회 나와서 자기는 찬성한다. 탄핵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그 국가인권위에서 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통과시켰었잖아요. 근데 이걸 그 지난 7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그러니까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윤석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뭐 시설에 수용된 중증 장애인도 아니고 멀리 팔려가서 무임으로 일하는 염전노예도 아닌데 왜 이런 사람한테 방어권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염전노예 하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을 염전노예로 한번 이참에 보내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가벼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김혜지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른바 뭐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속하는 분인데 그 이분이 말하는 평범한 말이 사실 사회적 울림을 많이 주기도 하죠. 그때 아까 이용욱 기자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계엄 해제 표결 참석하기 위해서 가기도 했고 탄핵 소추안 표결에 뭐 참석하겠는데 그 당시 이제 BBC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당시 기사에 댓글이 몇 개 달렸는데 거기 보면 국민의힘 무리 중에서 김혜지 의원만 눈을 뜨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시력 대신 국민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얻었다라는 댓글이 달렸고요. 그리고 뭐 김혜지 의원 하면 또 유명한 게 2023년도에 대정부 질문이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당시에 이제 이 장애인들이 뭐이나 이런 소수자 사회적 약자가 처한 상황을 이제 코이라는 물고기에 비유해 가지고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이제 어항 속에서는 10m 미만으로 자라지만 강물에서는 1m 넘게 자란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적 약자들이 어항을 깨고 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제 이 발언을 마무리를 하는데 당시 이제 한창 그 여야가 싸우고 있을 때인데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뭐 모처럼 일치돼서 일어나서 뭐 박수치고 해가지고 그 장면이 되게 유명했고 저희도 뭐 신문에서 크게 다루기도 했는데 이 당시 김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문위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전 준비를 되게 철저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자신 자석에서 연단까지 몇 발자국일지 미리 동선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정부 전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좌관진들이 이제 스마트워치
워치로 이제 1분 될 때마다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 대정부 질문을 해서 그것도 화제가 됐죠. 근데 그 김혜지 의원이 이제 우리가 의정 활동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분은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거는 이분이 피아니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다루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피아니스트로서도 상당히 제가 이제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본인이 그 원래 점자 악보를 보는데 그 다차원 촉각 악보라는 걸 개발했대요. 그래서 정확히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주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장애인이 아닌 다른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추는데 이게 좀 더 유리한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걸 2018년도에 이제 특허청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고요. 국회의원 된 후에도 이제 계속 피아니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10월에 뭐 베리어 프리를 위한 피아니스트 김혜지의 릴렉스 콘서트를 열기도 했고 제가 이제 본 거는 제가 그 뭐 슈만과 클라라라고 네이버 카페 클래식 카페 그 유령 회원인데 해보니까 2024년 2월 7일 관람평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김 의원이 소프라노 조선영 씨하고 듀오 콘서트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2부에서 같이 노래도 불렀답니다. 슈베르트 가곡 음악에게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요. 평가를 한 게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김혜진은 대단한 기교를 부리는 연주를 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연주를 했다. 그래서 관람하는 내가 이제 혹 실수할까 걱정을 했는데 그 기우였다. 그리고 이제 아주 즐겁게 자신의 음악적 기량들을 과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호평이네요. 예, 네. 그리고 그 안내견 조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조이가 이제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2부에 성악 때는 자기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객석 앞까지 가고 그래서 그 조선영 씨가 조이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이제 조이가 음악에 신취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커튼 콜 때 같이 박수는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국회의원이지만 피아니스트로서의 정체성도 버리지 않고 여기가 어쩌면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평생 했던 거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김혜지 의원이 왜 국민의힘에 영입이 됐을까 약간 그 본원적인 의문에 좀 약간 부닥치게 되는데 영한 이분이 장애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따뜻한 시선과 배려하는 정책들을 많이 이제 발굴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분이고 뭔가 좀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과연 어울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좀 갖게 되는데 여하간 또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한다면 2020년에 국회에 입성한 당시에 그 안내견 조이와 함께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내견도 국회에 갈 수 있다. 그런 출입 문턱을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가 그 전까지는 이제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이나 동물 반입을 금지하는데 이를 근거로 이제 안내견 출입이 이제 계속 이제 막는 관행이 있었죠. 그래서 그 2004년에 이제 시각장애인 최초로 국회의원 된 정하원 전 의원도 이제 안내견으로 동반 시도했는데 이제 이런 국회법 근거로 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보좌진 도움 받아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김혜지 의원이 당선되면서 당시 뭐 김혜지 의원 본인도 문제제기했지만 여야도 뭐 계속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았고 특히 뭐 정의당 당시 뭐 그쪽에서도 지지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국회 출입이 허용됐고 그래서 이제 이 국회 모든 공간에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는 픽토그램이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인가 조이법 일명 조이법이 통과되기도 했죠. 장애인 복지법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 정당한 사유가 뭔지에 대한 문구 그 해석이 애매하니까 그거를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이 보조견 출입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이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 정하원 의원 얘기하니까 제가 그 정하원 의원이 그 이제 한 번만 하고 퇴임하셨는데 퇴임 직전에 2008년 4월에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당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안 보이는 내 눈에는 국민이 원하는 게 보이는데 눈 감은 나보다 당신들이 별로 나올 게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명언이네 명언. 예, 여야를 막론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언론 앞에서 행동하고 말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이나 소외계층과 관련된 법안 등을 인색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당시 이제 국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는지를 좀 느낄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뭐 김혜지 의원의 등장으로 좀 김혜지 의원의 의정 활동으로 그게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이제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